교환고 2학년 서치라이트 테스트 1강의 19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9번에서 22번까지 진도를 나갔거든요. 오늘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서 이 19번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냥 딱 결론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요거를 그냥 쭈루룩 그냥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좀 흐름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글의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 내용마다, 지문마다 소재가 들어있죠. 이 글의 소재는 이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은요. 여러분은 여기다가 뭐 쓰시든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요. 뭐 포스트잇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이 빈칸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소재인 경험적 지식,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쌓아온 요 지식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엄청 많은 수많은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설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가설은.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을까? 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가설이 맞을까, 틀릴까? 그쵸?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평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평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역법이냐, 연역적 논증이냐, 아니면 비연역적 논증이냐. 요 비연역적 논증은요, 우리가 귀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지.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요 연역 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예시를 들 건데요. 누구 예시를 들 거냐면 소크라테스 예시를 들 겁니다. 자, 3단 논법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국어 시간에 처음 배웠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네. 자,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게 연역법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이 연역법은요, 전제가 참일 경우에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게 거짓인 명제는 아니잖아. 그쵸? 자, 그럼 전제가 참일 경우에 뭐도 결론도 반드시 참이어야 된다. 참이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100%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이 참일 확률이 100%예요. 전제가 참인데도 결론이 거짓이 나올 확률 절대 없습니다. 이 연역 논증에서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비연역적 논증을 봐야 되겠죠? 얘는 누구를 그 예시로 드냐면 까마귀를 예시로 들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까마귀가 깃털이 까맣더라. 그러면 까마귀는 그냥 까만색인가 보다. 됐나요? 그래서 까마귀는 까만색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예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비언역적 논증은요, 과학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게 정말 많이 사용돼요. 이 연역 논증은 이게 100% 완전히 확실하긴 하지만 이게 사용되는 경우가 뭐라고 돼? 네, 자주 막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범위가 되게 좀 좁다면 얘는 엄청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까마귀가 그래서 요거는 연역이랑 좀 다르게 전제가 참일 경우에 그때는 얘 또한 결론도 참이 나와요. 근데 얘는 뭐 또한 가능하냐면 결론이 거짓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우리가 봤던 까마귀가 그래 까맣더라 여태껏 봤던 게 그러면 까마귀는 까만색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하얀색 까마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얘를 왜 믿어? 확실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전제가 참일 경우에는 결론도 참일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이 거짓,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으로 나올 확률은 있긴 있는데요. 되게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비연역적 논증, 귀납법 또한 뭡니까? 신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틀어진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비연역적 논증에서는요, 확률적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결론 또한 참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확률적으로 얘가 거짓이 나올 확률은 좀 적어. 요렇게. 됐습니까? 자, 연역적 논증에서는요. 필연적이에요. 100%고요. 비연역적 논증, 이 귀납법은 뭐다? 확률적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까지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지문도 딱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떻게 하고 네. 어디로 가야 돼? 네. 일로 그냥 보내버릴게요. 네. 자, 그래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empirical. 요거가 경험적. 이 경험적 지식은 뭐일지도 모른다. 자, 얘가 지금 수동태로 쓰였죠. 우리가 원래는 능동으로 쓸 때 regard A as B 뭐였어요? A를 B로 여기다 였지.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고 regard가 BPP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as B가 요렇게 내려온 거예요. 요까지 지금 이해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여겨지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뭐뭐로 여겨지다. 그럼 뭐로 여겨지는데? 이거로 여겨진대요. 자, fabric이 뭐예요? fabric. 직물이란 뜻이잖아요. 그치? hypothesis에서는 얘가 가설입니다. 가설들. 복수명사예요. 그러면 얘는 경험적 지식은 뭐로? 가설들의 하나의 직물로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자, 지금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치? 옷 한번 보실래요? 소매나 이런데. 소매 보면 어때요? 엄청 가는 실들이 진짜 많이 엮여 있지 않아? 그게 그거예요, 그거. 엄청 많은 가설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 게 요 fabric이라는 표현으로 좀 비유 덧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 그 코드의 제곱 함의 추론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얘 또한 함의 추론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19번은요. 나올 거예요. 어법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내용 관련된 그 문제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어법으로 내기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많이들 학생들이 헷갈려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내용 물어보는 거에서 시험을 낼 것 같아요. 요 지문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이치는요.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거 병렬인가? 하면서 현재다. 주어 이치는 단수 취급해야지 하면서 여기다가 시제 맞춰야 된다 이러고 이제 평소 하지도 않는 거 이거 confirms를 쓰면 틀린다. 됐어? 무슨 말인지? 요거는 PP로 분사 구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지금 뭔가 여기 이 부분에 좀 생략된 거 그냥 적어놨는데요. 가설들의 그 각각 그러니까 각각의 가설이 그래서 뭐한다? 확증이 된다. 요거 PP여서 동사가 아니에요. 확증된다. 어떻게 확증되냐면 greater or lesser. 자, 우리가 less는 진짜 많이 봤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less가 오히려 틀려요. lesser 쓰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지금 우리 암기할 거 많으니까 우선은 greater or lesser가 틀린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 우선 알아두세요. 되셨죠? less는 양적인 비교를 할 때 쓰고요. lesser는 좀 질적인 비교를 할 때 써요. 그리고 요 lesser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lesser는요, 뒤에 명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요렇게 명사가 나올 거예요. less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lesser가 옳은 표현이다. 그 정도만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eater or lesser가 되면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더 크거나 아니면은 더 작은이에요. 그래서 더 크거나 더 작은 정도로 어떻게 된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정도로 그냥 얘네가 그 확증이 된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어떤 거는 더 크게 확증이 될 거고요. 어떤 건 좀 뭐라고 해. 확실히 확증하지 못하고. 됐습니까?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냐면 증거에 의해서 확증이 된대. 이게 어떤 증거냐면요. which부터 여기까지 묶여야 되겠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얘가 얘를 꾸밉니다. 자, 그러면 경험이 제공하는 증거에 의해서 더 크거나 더 작은 정도로 그 각각의 가설들이 어떻게 된다? 확증이 된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제가 경험적 지식에는 수많은 가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가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가설을 어떻게 확증한대? 이 근거에 의해서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설이.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자,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 이제 병렬이니까 전치사 명사로 지금 연결되어 있네요. 과학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사고에서 여기가 everyday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매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사고에서 we are concerned to, be concerned to는 얘가 뭐뭐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관심이 있다. 됐어요? 자, 뭐 하는데 관심이 있냐면 평가하는데 평가하다. 뭐를 평가합니까? The soundness는 타당성,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관심이 있다. 됐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가설이 많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평가하고 싶어서 두 가지 논증을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논증이냐면 이러한 논증, which부터 문장 끝까지가 얘를 꾸밀 거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요 purport가 동사예요. 이 purport가 주장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논증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관심이 있다. 자, 그럼 뭐를 보여주냐면 대절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to show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요거는 목적어를 이끌고 오는 접속사 되겠죠. 요 대시. 자, 특정한 가설들이 어떻게 한다고? 뒷받침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특정한 증거에 의해서. 됐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A라는 그 가설이 있으면요. A라는 가설은 A-라는 특정한 근거에 의해서 뭐가 된다? 뒷받침되어지고요. 뒷받침되어질 거고 B라는 가설은 B-라는 이런 근거, 특정한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진다라는 것을 되니?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증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과학에서도 그렇고요. 일상 그냥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비연역적 논증은 어디서 자주 사용된다고 했습니까?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these. 자, 3번 같은 경우. 자, 3번은요. 원래는 요거가 5형식 문장이죠. 주어고요. 요거 5형식 동사고요. 원래 these가 여기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non-demonstrative argument예요. 됐나요? 자, 얘는 원래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순서를 바꾸기 마련인데 얘는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 됐어. 오히려 바꾼다면 내용이 조금 어색해질 것 같아요. 이 과학적인 논문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지만 도치가 되지 않았다. 나머지 주어와 동사가 도치 안 됐다라는 거 우선 봐두시고요. 되지? 자, 그 다음에 non-demonstrative argument. 원래 demonstrative arguments가 연역 논증인데 non이 붙었죠. 그럼 얘는 뭐다? 비연역적 논증입니다.
요거를 제가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demonstrative가 증명하는, 증명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증명적, 비언어적 논증이라고 부른다. 뭐를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요런 이 these가 arguments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위에서 나왔던 argument요. 됐어요. 위에서 나왔던 이러한 그 논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언어적 논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contrast them with, 여기가 지금 contrast A with B가 나오면 A와 B를 대조하다거든요. 그것들을, 그 논증들을 뭐랑 비교합니까? The demonstrative arguments. 얘가 이제 연역 논증이거든요. 그 증명적 논증, 연역적 논증. 됐습니까? 이거랑 대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거를 쓰나 봐요. 이렇게 부른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논증들을 연역 논증과 대조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argument를 이제 뒤에서 다시 꾸며야 되겠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원래는요. 이 treat이 자동사. 그래서 원래 여기에 이 뒤에 누가 왔어야 됐냐면요. 아이고, 지워져라. 네. of가 원래 여기 있었어야 해요. 근데 뒤에 있던 요 of를 어디로? 요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됐습니까? 다루다라는 뜻이죠. treat이. 그러면 이 deductive가 연역이란 뜻이거든요. 연역 논리를 뭐 하는 거? 다루는 연역적 논증과 그것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되니? 얘를 갖다가 non-demonstrative arguments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a valid demonstrative argument. 그럼 요 타당한 연역 논증은요. 어떻다? 타당한 연역 논증은 conclusive. 뭡니까? 결정적이대. 확실하대요. 자, 이제 예시를 소크라테스 예시 들 거예요. If all men,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라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 then 그러면 it follows that. 자, 요거는요. it follows that을 이건 뭐 해석을 하실 때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그 대절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론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크라테스가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거 없죠? 됐어요? 자, 그래서 here, it 뭐 당연히 가짜 주어겠죠?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대절부터가 진짜 주어요. 자, 불가능하대 대절이요. The premises 전제가 뭐 해야 된대? Should be true래. 전제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그리고 the conclusion 결론 또한 어때요? 결론도 거짓. 그러니까 이 전제가 참이고 그리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야.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얘는 뭐라고? 전제가 참이면 결론 또한 어떻다? 100% 참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뒤부터는 이제 비언어적 논증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in non-demonstrative argument, 요 비언어적 논증에서는 뭐 한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상황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however, 하지만 비언어적 논증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자, 요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삽입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 예시를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뭐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자, many crows 이 많은 까마귀들이 have been observed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되어 진다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까마귀가 뭐 되어지는 거야? 관찰되어진다면 어떻게? To be black. 검은색으로 관찰되어진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우리가 observe가 뜻이 뭐예요? 아, 얘가 무슨 동사지? observed가요. 오형식 지각동사죠. 그럼 지각동사 당연히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죠? 지각동사랑 얘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이랑 ing 오잖아요. 그쵸? 그럼 얘의 수동태는 얘가 이제 주어로 나올 거고 이것이 BPP가 된다. 그 다음 누구는 동사 원형으로 쓰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인 경우는 동사 원형이 절대 내려올 수가 없죠. 이렇게는 못 내려온다. BP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은 올 수가 없다. 어떻게 나와야 돼? to 부정사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o be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be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봤던 관찰해왔던 이 까마귀가 뭐 다 검은색이라면 그러면 in the absence of contrary evidence 이 absence가 그 부재지 없는 거 뭐의 부재입니까? 반대되는 증거가 부재한다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것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됐습니까? 뭐를 가지고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와? With probability. 여기가 확률성이죠. 얘가 중요한 겁니다. 확률성을 가지고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대요. 확률적이지. 100%가 아니라 확률상 높은 확률로 뭐다. 얘가 검은색 확률이 높아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it is possible. 여기서 얘는 이제 가짜 주어고 여기서도 대절이 돼야 되겠죠? 진짜 주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뭐는 가능하냐면 자, 전제가 어떻대요? might be true. 전제는 그 참일 경우에 전제가 참이야. 자, 하지만 the conclusion might be false. 뭐라고? 결론이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결론이 거짓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랑 다르죠. 아까 연역적 논증에서는 전제가 참이면 무조건 결론도 참인데 얘는 비연역적 논증에서는 결론이 참일 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제가 아까 두 개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비연역적 논증은. 그렇다면 이거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비록 뭐이지만 that is improbable. 뭡니까? 위에서 나왔던 요 내용이죠. 전제는 참이고 결론은 거짓일 수 있다라는 그것은 뭐라고요? 요것이 improbable. 요거가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가능성이 낮은 거. 이런 경우가 가능성이 낮아. 그리고 자, there인은 그 안에서 얘가 지금 도치된 겁니다. 주어는 요거예요. 주어. 원래 there인이 부사기 때문에 뒤에 있었어야 되는데 걔가 지금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어요. 자, 지금 도치 문장이 두 개가 나왔었죠? 두 개가 나왔었는데 앞에 있는 요 these가 나와 있던 걔는 주어와 동사가 순서가 변함이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부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동사와 주어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뭐 한다? 그 안에서 논증의 힘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비연역적 논증도 어떻다고요? 믿을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예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쭈르륵 오면은 되게 헷갈려. 됐어요? 자, 가볼까요? 그래서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데 얘가
자, 그래서 결국 경험적 지식이 제가 소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적 지식은 연역 논증인가요? 비연역적 논증인가요? 이 경험적 지식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 왔지.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은 뭐다? 요거라는 거야. 비연역적 논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됐습니까? 자, 요 표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괜찮아요. 됐어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이거 공부해 보시다가 모르는 거는 저한테 카톡으로 묻든 수업 학원 나서 묻든 질문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네, 요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뒷부분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아마 좀 설명 시간이 길 것 같아요. 됐지?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참 이게 끝이 아니죠.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이거 다 읽어보시고 1, 2, 3, 4, 5번 빨리 스탑 해놓고 문제 풀어보죠. 자, 그럼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뭐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요, 모두 동일한 수준이랬어? 아니지. 아까 제가 the greater or lesser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입증되지도 않았죠. 가설인데요. false입니다. 2번, 사람들은 과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치 특정 가설이 특정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네, true. 연역적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맞죠? true. 자, 까마귀를 많이 관찰해서 우리가 모두 검다라고 관찰이 되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맞다? 아니죠. 얘는 확률이라고 했어. 가능성이었어요. false입니다. 5번에 비연역적 논증에서는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false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는 true입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연역 논증 완전히 100% 결정적. 귀납 얘는 확률적이에요. 확률적. 되셨죠? 키워드를 잘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 한 5분이면은 우리 가능해요. 복습 꼭 하시고 우리는 20번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